당신 삶에서 마지막으로 천천히라는 단어를 사용한 때가 언제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그런 여유는 없어요. 뒤처질까 봐 무서워서 저는 그냥 계속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속도를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라야 성공하고 빛의 속도로 반응해야 유능하며 남들보다 앞서야 살아남는다는 압박 속에서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삶에서 진짜로 멀리 가는 사람들은 빠르게 달린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걸어간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인생의 패턴과 심리학, 행동과학,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림의 힘슬로 파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유가 아니라 전략이며 게으름이 아니라 기술이고 뒤처짐이 아니라 지속되는 성장의 조건인 그 힘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아주 강력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빨리 가야 한다. 는 환상입니다. 빨리 승진해야 성공한 삶이고, 빨리 성과 내야 인정받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정답을 찾아야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마치 달리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삶을 추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누가 그렇게 말했죠? 누가 인생이라는 여정의 목표 시간 제한이라도 걸어 놓았나요? 누가 너는 30까지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정해 놓았나요? 누가 늦으면 실패라고 말했죠?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도 아닌 사회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속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속도와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립니다. 2. 속도를 멈추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속도가 곧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3. 천천히 가면 기회가 사라질까 두려워서. 기회는 빠른 사람에게만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옵니다. 우리는 빠름에 중독되어 삶을 깊이가 아닌 속도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속도는 언제나 정답이 아닙니다. 속도는 특별할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라톤을 예로 들면 더 분명해집니다. 처음 1km를 3분대에 달려도 후반에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 꾸준히 6분 페이스를 유지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완주합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빠른 성장은 지속되지 않는다. 빠른 관계는 빨리 소모된다. 빠른 성공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빠른 결정은 큰 대가를 요구한다. 빠른 목표는 방향을 잃게 만든다.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느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느리게 가는 사람에게는 빠르게 가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점이 있습니다. 1. 선명함을 얻는다. 빠르게 달릴수록 시야는 좁아집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으면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방향, 나의 강점과 약점, 필요 없는 관계, 소음과 진짜 신호, 내 마음의 상태. 빠른 사람은 앞만 보지만 느린 사람은 전체를 봅니다. 2. 회복력이 생긴다. 빠르게 가는 사람은 항상 지쳐 있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는 빨리 소진됩니다. 반면 천천히 움직이면 스스로 회복할 시간과 감정적 여유가 생깁니다. 회복력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일 힘입니다. 3. 선택의 질이 높아진다. 느림은 판단을 깊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의 70% 이상이 급하게 내린 결정 때문에 후회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가면 오히려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반복해서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4. 자기 자신과 연결된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느리게 움직이면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이 연결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알고 지내던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항상 무언가 늦은 것 같았고 항상 누군가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왜 항상 뒤처진 느낌이 들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늦은 게 아니라 너의 속도로 가고 있는 것뿐이야. 그는 고민 끝에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불안하게 밀어붙이던 빠름을 내려놓고 자신의 속도를 찾기 위한 느림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조금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할 일을 줄이고 성공에 대한 비교를 멈추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따라잡은 느낌이에요. 그의 커리어는 느리게 발전했지만 놀라운 점은 그제서야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빠르게 달릴 때 기회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제 속도로 갈 때 기회가 나와 같은 속도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느림이 감성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삶의 기술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충분히 느린 속도일 때 가장 창의적입니다. 기억은 빠른 속도보다 느린 속도일 때 더 깊게 저장됩니다. 관계는 빠를수록 취약해지고 느릴수록 견고해집니다. 목표는 빠르게 달성할수록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심리적 안정은 느린 삶의 흐름에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느리게 갈 때 비로소 신체, 감정, 사고, 관계의 모든 시스템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슬로우 파워, 느림의 힘입니다. 느리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기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1. 속도를 줄이는 의도적 선택. 빠른 선택 대신 조금만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기. 충동적 소비 대신 하루 더 고민하기. 빠른 결정보다 하루 더 기다리기. 빠름을 끊는 작은 행동이 삶의 전체 속도를 바꿉니다. 2. 작은 루틴 만들기. 느림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10분의 산책, 아침 5분의 깊은 호흡, 하루 10분의 독서, 저녁 5분의 성찰. 이 작고 느린 루틴이 쌓여서 인생을 재구성합니다. 3. 비교를 중단하는 기술. 느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비교하는 순간 삶은 불안의 레이스로 변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인생은 당신의 기준이 아닙니다. 4.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확보하기. 희한하게 들리겠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뇌는 문제를 풀고 감정은 정리되고 삶의 방향은 조용히 재설정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림이 주는 최강의 힘입니다. 빠르게 가는 사람들은 눈앞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가는 사람들은 눈앞의 목적지뿐 아니라 도중에 피어나는 삶의 풍경을 모두 누립니다. 빠른 사람은 속도를 잃으면 멈추고 느린 사람은 속도를 잃어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빠르게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천천히 갈 때 비로소 보인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불안 때문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남들의 속도가 당신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더 빨리 가야 할까? 아니면 더 제대로 가야 할까? 오늘 이 무대를 떠나는 순간 당신도 자신의 속도를 다시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간다.